임나일본부의 부는 사신이다의 외교 사신설. 일본은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으로 식민지를 경영했다는 출선기관설. 임나일본부는 백제가 통치했다는 주장인 백제부설. 임나는 사실 일본 열도에 위치한 것이다라는 궁국설. 마지막으로 임나일본부는 외인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이라는 통제기관설입니다. 저희 프로듀스 임나는 사료적 근거, 고고학적 근거, 현실성 세 가지의 기준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순위입니다. 1주차에는 외교 사신설이 1등, 2주차에는 마찬가지로 외교 사신설이 1등, 마지막 3주차에는 4등을 유지 중이던 궁극설을 치고 올라와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 프로듀서의 원픽을 받은 프로듀스 임나 1등의 주인공은 궁극설 연습생입니다. 데뷔의 꿈을 이룬 궁극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스 임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보입니다. 프로듀스 임나가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담당 PD는 기자회견을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네, 먼저 논란을 일으켜 엄청 시끄럽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궁극설이 데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프로듀스 임나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궁극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군사학적 증거, 행정학적 증거, 그리고 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학적 증거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장방 판갑이 한국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라의 왕이 사만개 출신이며 백제가 예맥계 출신의 왕이라는 점을 가지고 결론을 세웠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북방 문화권계의 지배 집단과 남방 문화권계 지배 집단의 세력 다툼으로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남방 본토를 두고 일본을 군사기지화시켜 백제, 신라, 가야를 공격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궁극설은 군사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학적 증거입니다. 먼저 전제를 광개토 대왕릉비 신묘년 비석에 있는 요 빨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본이 해석이 한 부분이 맞다고 해석을 전제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가 신묘년의 바다를 건너와 백장과 신라, 임나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사실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은 전라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은 임나의 지정학적 위치와 일치합니다. 5에서 6세기 신라계 일본 도레인이 백제계 일본 도레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당시 상황으로서 상당히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신라 백제계 일본 도레인은 일본에서 세력가로 성장을 하여 일본의 거점을 만든 후 한반도를 역으로 침공하여 임나를 세웠다. 고구려는 침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임나를 점령한 것으로 보았을 수 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주장입니다. 우선 궁극설 발표 후 이노우에는 임나일본부는 외인을 자칭하는 가야의 한 지방 세력에 의한 독립 소국이었다. 이 부분은 팀의 의견인 임나일본부의 운영 주체가 한반도계 이주민이라는 점과 궁극설이 일맥상통하다는 점이 일맥상통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설이 정치사상과 유착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연습생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습기간 중 임나일본부의 공간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임나일본부설이 말하는 주요 근거인 광개토 대왕비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보아 대비를 시켰습니다. 이 연습생은 데뷔 후 한반도계 일본 도레인 중 정치적 피난 형태가 잦았다는 기전 학설을 수용하여 궁월군과 같은 왕족이나 진나라로부터 포항 지역에서 출토된 진술선예 백장을 받아 인정받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을 지닌 세력가들, 정치적 실각으로 떠나야 했던 가야 지방 호족들 등이 일본에 거점을 세운 후 이들이나 혹은 그들의 후손들이 역으로 앞서 말한 장방판각과 같은 형태의 한반도계 문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한반도를 역으로 침공했다는 내용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도피라는 비공식 형태의 이주가 이루어진 뒤라 고구려의 입장에서 침공의 주체가 야마토 정부 계열의 왜인지 일본 내 또 다른 거점을 세운 자들의 한반도계 왜인지 모르는 까닭에 광개토 대왕릉비의 왜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데뷔 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존 연습생들이 탈락한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통제기관설입니다. 우선 통제기관설 같은 경우 외인들이 거주했다는 증거 및 고고학적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가야 지역에 외계통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라는 점, 외계통 문물이 나오는 가야 고부는 전통적 묘제를 쓰고 있다는 점, 외인의 집단적 가야 거주를 증명할 만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 연습생은 데뷔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백제 군사령부설입니다. 우선 백제 군사령부설의 한계를 알기 전에 일본 서기 편찬시의 일본 서기에 두 가지로 구성된 한반도 복석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서기 신공황후 섭정전기입니다.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하러 가는 과정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투항하는 이른바 내강가를 설치한다는 사마정벌 이야기. 두 번째, 일본 서기 신공기 49년조 신공황후가 백제의 공물을 빼앗은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 가라 7국을 평정하여 백제는 일본의 복속을 맹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경우 오모리 고코로의 임나일본부의 흥패라는 논문에 따르면 주체가는 당시 가야의 왕도였던 김해의 일본부였다. 흠명조 때 일본의 정책에 대해 임나의 볼만으로 알라로 이전하여 알라 일본부가 되었다.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신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산물로 고구려, 백제, 가야를 획득했다는 것인데 일본 서기 삼국사기에 보이는 임나, 가야 제국의 멸망기사는 신라, 가야 병합을 전할 뿐이며 신라의 가야 병합에 대한 왜나 백제가 군사활동을 취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계가 느껴진다 생각을 하여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나일본부설 원론입니다. 지금 PPT 화면에 나온 내용은 스에마스의 임나흑만사입니다. 이 긴 글을 요약을 하자면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의탁하여 지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신라에 관한 기사 중 1세기 전후에 제위한 파사 이사금, 3세기 중반경에 서구로 전승, 5세기 초반에 박재상 설화에 나오는 미사흔 등 수세기의 편차가 나는 사건이 신공황후 제위 기간에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관련 기사 역시 왜는 탁순국을 매개로 백제와 통교를 하고 정벌한 남부 지역을 하사하는 은혜의 국가로 기록을 했지만 신라를 정벌하려던 군대가 창구 역할을 한 탁순국 등 7국을 평정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백제에게 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전투의 준체도 문제가 있으며 신공기의 기사가 백제 관련 기사를 참조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공황후 제위 연대를 120년 뒤로 미루면 관련 기사들이 삼국사기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신공기의 기사는 기준점을 삼국사기에 두었으면서도 일본 서기 내용을 따른다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 때문에 신공황후의 존재도 꾸며낸 과공의 인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사신설입니다. 우선 우케다 임나일본부의 훈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나일본부의 부가 미코토모치라고 훈독되는데 야마토 정권이 외교 교섭을 위해 파견한 사자로 이해했습니다. 요시다는 6세기 전반의 귀화인 세력은 국가 형성의 주체 세력으로서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독점하는 것에 주안을 하여 임나의 사신을 파견한 것이므로 일본부는 외여왕권에서 파견된 관인과 가라 제국의 한기층으로 구성되어 상호 간의 외교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외교 사신설은 등장하는 부의 미코토모치가 천황이 신하에게 보내는 사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어원부터 그랬으니 실제 지배는 못했더라도 그만큼 가야에 대해 일본 세력이 우위에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이며 또 그들이 사신으로서 역할만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연습생도 데뷔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약 7분가량 남았는데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질문이 없었을까? 네, 들어가세요. 모의 강연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질문이 뒷받쳤는데 왜 강의를 실제 강의했을 때 질문이 없었을까요? 수고는 왜 질문 안 했지? 질문을 좋아하잖아. 너무 어려워서? 굳이 왜 질문 안 했어? 그래 갖고는 뭐 해가지고 본가 어르신분들께서 빡치셨어요. 어? 어르신들께서 빡치셨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본가 쪽 어르신들 보시면 그런 그럼-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치훈의 질문 안 했나? 내용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 문제예요. 정말 잘 정리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방대한 양을 좀 시선을 끌 수 있는 기법도 썼고요. 그리고 정리도 정말 잘했어요. 발표도 잘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막 간단하게 슥슥슥슥 넘어가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의문입니다. 하나는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는 거. 들으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 이게 말하는 거는 진행 속도가 아니라 어려운 이론을 생각할 시간이 없이 축축축축 소개하고 지나가면 듣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의 강의한도 그렇고 지금 이 발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좋고 발표도 잘하고 기법도 좋았지만 내용 선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덜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학년 수업이거나 학기 발표이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앞에서 뭐 이러한 수업이었다면 전문가들 앞에서 했었던 수업이었다면 굉장히 좋은 호응도 있었을 거고 우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빡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을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반응이 없었던 게 하나의 반증입니다. 어쨌든
공부도 깊게 했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조가 네 번째 누구 하기로 했었지? 6조 하기로 했죠. 카메라를 지금 새로 좋은 거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10분 쉬어서 3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